근데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핫한 애들을 찾아보면 그 산업이 보이고 산업을 보면 아직 안 오른 흙 속에 숨어있는 흑진주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그래서 뭐 8개 업종을 제가 매달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 막간 광고라는 제 유튜브에는 매달 광고가 매달 그 성장주에 투자라는 강연 영상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8개 업종을 제가 꼽아서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반도체는 제가 늘 하던 업종이고 여전히 아까 삼성전자나 소부장 좋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끼어 있고요. 그것도 1번으로 끼어 있는 거는 상징성이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고 아까도 보셨지만 반도체 소부장 거의 뭐 30종목 이상이 여전히 좋은 추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제약바이오를 넣은 이유는 순환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오랫동안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거의 뭐 작년 한 12월 올해 이후로 거의 5달 이상 조정받았어요. 네. 그래서 가장 오래 조정받았고 또 하나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제약바이오를 못 사는 사람들 공매도 때문에 좀 나중에 사야겠다. 네. 또는 파는 사람들 공매도 걸리면 안 되지. 뭐 이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상 5월에 깠을 때 뭐 별거 없네, 많이 떨어져 있네 해서 네. 그런 까고 나서의 악재의 소멸은 후재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많이 떨어진 종목들 또는 그나마 신약개발 가치가 아닌 실적이 있는 제약바이오도 있거든요. 네. 실적이 있는 제약바이오들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자동차랑 2차 전지를 이제 하나로 묶었어요. 예전에 막 2차 전지 자동차 각자 잘 나갈 때 막 따로 떨어뜨려 놓기도 했었는데 하나로 묶였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이제 좀 받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근데 여전히 늘 수밖에 없는 건 미래의 흐름이 이게 변화될 수는 없어요. 지금 그쵸. 주가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전기차의 흐름이 전기차의 흐름이 주가 떨어졌다고 없어지고 가솔린차 다시 다 만들고 전기차 없애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 정해진 미래죠. 그래서 정해진 미래 거기다 플러스 자율주행의 미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시기의 차이지 뭐 5년 있다 올지 3년 있다 올지 10년 있다 올지 시기의 차이지 분명히 오니까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언제나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갖지 않은 측면 4차 산업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면서 카카오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를 대상으로 뭐 그런 인터넷 관련주들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계속 주목해야 되고요. 화학은 작년 가을부터 움직여서 아직까지도 소재업종에서 뭐 여전히 핵심 종목으로 어찌 보면 조선, 중공업, 건설 이런 애들이 오르기 전부터 올랐고 아직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야 되고 건설건자재가 이제 제가 좀 새롭게 넣은 건데 정책적으로 대선과 맞물리면서 지금도 실적이 더 좋은데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런 관점. 조선중공업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회복세가 지금 워낙 좋은데 선박 발주량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아까 그 얘기 역시 하셨죠. 환경 규제로 새로운 환경 선박들에 대한 증가. 뭐 그래서 지금 수주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조선중공업을 보셔야 되는데 힌트를 하나만 드리면 저런 거예요. 아까도 포스코가 몇 달 가면서 4월 달에는 설강 중소형주가 더 잘 갔잖아요. 그럼 조선주 보시면 시가총액 순위로 3위까지가 한국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네. 뭐 이런 애들이에요. 현대중공업 이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조선해양이 된 거니까 이렇게 세 개가 시가총액 1위, 3위, 네. 1위, 2위, 3위인데 얘네가 4월 달에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세 개 이외에 좀 더 낮은 시총에서 조선 관련 장비업체들이랄지 네. 뭐 이런 애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두산밥켓이나 뭐 두산인프라코아나 네.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애들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럼 중공업 쪽에서도 그런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 뭐 중소형주 한 2천억, 3천억짜리에서 우량한 애들 뭐 그런 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를 둔 이유는 역시 코로나가 분명히 끝나죠. 이것도 다가오는 미래예요. 네. 아니 코로나가 무슨 10년까지 안 없어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졌을 때 그런 보복 소비들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럼 어떤 쪽에서 나오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나라 자국의 보복 소비보다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소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백화점 한번 가보시면 알죠. 그렇죠. 백화점 한번 가보면 뭐 살 사람들은 다 사고 있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뭐냐 해서 백화점이나 뭐 마트 가서 소비는 다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사고 있습니다.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해외여행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 빼고는 없어요. 다 해요. 그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똑같겠죠. 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죠. 네. 코로나가 지금 가장 심하게 막혀 있는 건 역시나 여행이거든요. 국가 간의 이동이죠. 그랬을 때, 그게 풀렸을 때 가장 편한 것들은 어떤 쪽이겠니? 화장품 관련주. 왜냐하면 중국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는 유통. 왜냐하면 유통은 그냥 우리나라 자국 내의 유통이 아니고 네. 대부분 면세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섬유. 섬유는 요즘에 좋아요. 아까 제가 뽑았던 종목들 중에 원래는 별로 없었는데 섬유가 꽤 많이 들어와 많이 있거든요. 있네요. 그 이유들이 이제 의류도 포함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실적들, 섬유도 네. 사실은 저퍼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전통 제조업들 오르는 종목들 중에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네. 좀 퍼가 10 미만짜리 많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걸 찾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그 8개 테마를 보면 예를 들어 이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님도 당선이 됐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선거들이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재료들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급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할 거니까 어쨌든 뉴스에 우리가 많이 뜨고 하면 이 투자자들이 관심이 몰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몰렸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은 주가가 4월 달에 움직인 애들 중에 건설 관련주들 또는 건자재 관련주들도 꽤 많이 포함이 그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낸 것들은 이 종목들 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오른 거네? 오른 걸 뽑은 거예요. 바닥 따진 거는 제외시키고 오른 거를 뽑아서 어디가 제일 핫한지. 근데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핫한 애들을 찾아보면 그 산업이 보이고 산업을 보면 아직 안 오른 흙 속에 숨어있는 흑진주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세무사님이 과연 이게 누구라도 답변할 수 네. 있는 질문인가 네. 싶을 정도로 좀 네. 어려운 질문 같은데 예를 들면 세무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네. 인터넷, 네. 화학, 건설, 건자재, 조선중업, 소비잖아요. 이게 하나가 계속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순환매라고 그렇죠. 하는 이쪽이 갔다가 그 다음에 얘는 잠깐 멈춰 있고 얘가 갔다가 그렇죠. 얘는 좀 멈춰 있다 이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투자자라면 얘가 올라갈 때 얘를 샀다가 팔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것 같아 꿈틀거릴 때 이걸 샀다가 하는 게 최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눈치채거나 알아야 할 수 있는 뭐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네. 저도 아직 완성이 아니죠. 뭐 완성형이 어디 있겠어요. 네. 뭐 평생 하는 게 주식 투자니까. 근데 이제 저의 그런 작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이제 대형주, 소형주의 팁을 드렸잖아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논리로 업종들 중에 차트를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되게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이런 것처럼 지금 순환매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빨리 와서 금융도 언제 이렇게 올랐지? 조선도 언제 이렇게 올랐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마지막 8번에 두는 뭐 유통, 소비 뭐 이쪽은 순환매가 사실 아직 잘 못 온 애들이에요. 못 온 애들이면 얘네도 한번 오겠지.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 근데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순환매라는 건 잘 가는 애가 더 가는 게 순환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순환매의 길목을 지키고 싶은 투자자들은 못 간 종목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또는 그 순환매의 중간부터 들어가서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계속 가는 걸 바란다면 이제 막 핫해진 종목들 을 보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취사 선택은 분명히 각자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환매랑 아까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걸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넥스트 다음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백신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그게 다 되고 나면 어쨌든 여행을 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순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순환매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성장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잘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조선주에서 뭐 현대미포 조선이라고 할게요. 잘 움직였어요, 실제로. 그죠? 그러면은 뭐 한 29,000원에서 뭐 한 85,000원 왔으니까. 네. 또는 코로나 졌죠. 2만원에서 8만원이면 4배나 올랐으니까. 네. 엄청 많이 오른 많이 느낌이 올랐네요. 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성장주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논리는 이런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 오늘의 고점은 바로 직전 고점으로도 2013년에 거의 그냥 10년 전 고점 온 거예요. 그럼 최근에 사신 분들은 나 조선주에서 100% 먹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년 전에 산 사람은 웃기고 있네. 난 아직 본전도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성장산업 성장주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그럼 조선주, 왜냐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만약에 얘가 10만 원 돌파하고 15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면 이제 저쪽 직전 고점이 2007년 고점을 뚫으니까 야 2007년 고점이 15년 전, 야 15년 전에 산 사람이 이제 본전됐네 할 가격까지 가고 그 이상 가면 성장주로 바뀔 수 있죠. 왜? 역사적 신고가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15년 전에 산 사람은 아직도 반토막도 못 왔어요. 저 20만 원에 산 사람은.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018년, 17년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왜 나왔었냐면 이게 2차 전지 움직임이었어요. 2차 전지 전기차. 그러면 2017, 18년에 2차 전지로 삼성 SDI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중소형주 LNF나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는데 2019년에 물렸잖아요. 네. 1년 동안 물려갖고 아씨 2차 전지 괜히 샀는데 끝났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고점을 뚫고서 26만 원 그 고점에서 80만 원까지 또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4배. 조선주도 4배 오르고 2차 전지도 4배 올랐다고 해도 삼성 SDI는 신고가에서 4배 언제 샀어도 다 4배 이상 벌은 종목인 게 성장준 거고 확 이해가 되네. 현대 미포조선은 지금 산 사람은 4배 벌었지만 10년 전, 15년 전 산 사람은 아직도 반토막이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삼성 SDI 말고 똑같아요. 뭐 LNF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이런 LNF도 2차 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2차 전지 중소형주였는데 얘도 똑같아요. 2018년 고점을 찍었어요. 그 5만 원에 찍었다고요. 근데 5만 원에 찍었는데 2만 원까지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토막 났으니까 나쁜 종목이고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거기에서 또 1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언제 샀어도 다 돈을 버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를 본다면 성장주냐 아니냐는 사실 중장기 투자에서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저는 맞는다고 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언제든지 언제 산 신고가였을 것이고 남았을 것이고 액면분할 재개된 날 사신 분들 빼고는 그날 하루 사신 분들 빼고는 남았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8종목의 건설, 뭐 철강 이런 걸 넣은 이유는 제 성장주 논리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 중장기적인 성장주 논리는 맞는데 저는 매달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요번 달에 보니까 얘네가 굉장히 핫했네. 앞으로 좀 더 6개월이건 1년이건 더 핫할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성장 못할 수는 있지만 6개월, 1년 동안 더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뭐 오늘 사고 반드시 10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사서 다음 달에 팔 수도 있고 오늘 사서 6개월 있다 팔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8업종이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성장주에 가까운 거는 좀 오래 가져가도 되는데 성장이 꺾일 때까지 당연하죠. 그게 아닌 아까 역사적 신고가를 못 돌파한 산업들은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좀 팔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포스코도 볼게요. 이게 포스코 월봉이에요. 네. 그러면 2007년의 고점을 2009년의 고점을 못 돌파했다고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 판 사람은 회피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2009년에 돌파를 못했는데 막 떨어졌어요. 근데 심지어 2016년부터는 바닥 한 17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그럼 이 2년 동안 2배 번 사람들은 2배 벌었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2017년의 고점도 결국은 뭐 한 2009년의 고점도 못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다시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의 고점이 딱 2017년의 고점이잖아요. 그럼 2017년에 물린 사람들 이제 본전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면 뭐 3, 4년 전에 산 사람 이제 좀 남는 거고. 근데 더 가서 얘가 70만 원 돌파하면은 이제는 에브리바디 해피한 건데 만약에 못 그런다면 어디선가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내려가는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시클리컬 종목들의 한계인 거예요. 정말 10년, 20년, 30년 성장하는 기업과 시클리컬 기업의 한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최근에 핫한 종목과 10년, 20년 성장하는 종목은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단기 매매가 있고 중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매매는 하루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 거고 뭐 1년은 사실 중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하니까 투자인지 매매인지를 잘 구분하시고 업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벌써 5시 45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6시부터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요거 한 가지 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월이 끝났고 4월 시장 점검됐으면 이제 5월 장 예측 및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5월 예측은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매달 말에 와서 다음 달 그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늘 좀 월말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월말이 늘 안 좋아서 늘 안 좋았던 거. 늘 안 좋아. 늘 안 좋아. 그 달은 올랐는데 올 말은 뭔가 느낌이 안 그래서 좋았어. 김 작가 TV에 촬영 월말에 오는 신경 쓰면서 살이 빠졌나 봐요. 다이어트 비법이다. 매번 올 때마다 안 좋아요, 사실 이 그러니까요. 지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아까 네. 코스닥 마지막 주봉 보니까 거의 4~5%가 빠졌어, 일주일 만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 안정적일 때는 뭐 지금 추세대로 가요 하면 되는데, 근데 4월은 월 전체적으로는 올랐는데 마지막 주가 빠졌어. 또 5월 초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제 뭐 살얼음판 같은 전망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크게 보자, 크게. 예, 크게 보면 사실 월봉상으로 지금 거래소는 코로나 이후에 월봉 딱 하나 조정받았어요. 보시면 그렇네요. 작년 4월부터 지금 월봉이 1년이 됐는데 딱 한 개만 파래요. 한개 팔았네. 진짜 우리의 욕심이긴 해요. 매달 올랐는데 아직도 많이 올랐네요. 매달 올랐는데 아직도 맨날 죽겠어요. 뭐 다음 달 또 오를까요? 뭐 이거 요즘에 막 주식시장 지겹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욕심이긴 해요. 뭐 주식 변동성이 없어졌어요. 재미없어서 코인 갈래요. 이러는데 아니 매달 올랐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일 오르는 주식이 없는 것처럼 매달 오르는 지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5월달 조정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네. 우리는 고위험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그쵸. 어쨌든 위험 프리미엄을 네. 얻기 위해서는 위험한 투자 대상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신다면 네. 5월달에는 뭐 공매도 이슈 때문에 마지막 주 조정받은 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마지막 주 조정이 거래소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코스닥 조정은 그래도 꽤 컸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소와 좀 다르게 월봉으로 봐도 중간에 그래도 한 두세 개씩, 두 개 있네요.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래소보단 코스닥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각도로 봐서는 조정 한번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관련해서는 큰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이미 선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뭐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단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세무사님 요 책 슈퍼기미 왕초보 주식수업 이거 새 책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책이에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네. 삼박자 투자법 개정판이 나왔었어요. 네네. 삼박자 투자법이 2017년에 쓴 책이 2020년에 한 2년 반 만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던 건데요. 네. 이제 또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제가 2018년에 했었는데 역시 또 한 2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죠. 왜냐하면 그쵸. 저도 주식을 20년 이상 했는데 개정판이 나오는 주식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개정판이 나왔다는 거는 계속 팔리고 있다. 그렇죠. 요 그래서, 증거이기도 하죠. 예,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내준다는 건 네. 추가적인 뭐 디자인비도 다시 들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도 독자분들이 계속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개정판이 나오는 건데 제가 주식책 2권 낸 게 2권 다 개정판이 나와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요번 판에는 원래는 3부로 되어 있는데 네. 일부가 추가로 더 됐어요. 그래서 한 70페이지 정도 더 들어가서 네. 제목이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인데 네. 예전 원판은 좀 어렵다 왕초보인데 그래서 일부에 정말 쉬운 내용으로 정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일부 좀 쉽고 재미있게 읽으시게 일부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부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주식 처음 하시는데 요즘 수익도 안 나고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겐 좀 제격인 책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 뭐 요 책 개정판과 함께 세무사님 복장도 딱 요 파란색으로 블루 그렇게 되나요? 톤을 맞춰서 가오셨네요. 요 책도 저희 김작가 TV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좀 저희 이벤트로 나눠드릴까 하는데 그래요? 네네. 요 퀴즈는 여러분 요걸로 내보도록 할게요. 슈퍼개미 양초보 주식 수업의 이제 저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1번 뭐 의사, 2번 세무사, 3번 변호사, 4번 변리사. 이 정답 맞히신 분께는 요 책 10권 정도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10건 여러분이 그 답변 적어주시고 책을 받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그 세무사님께서 이제 10분에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만나 뵀는데 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뭐 제 유튜브나 강연회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그래도 실행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스스로가 그걸 좀 약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모든 일에 똑같거든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저도 살면서 뭐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흑수저 출신으로 그래도 약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원칙, 또 그 원칙을 지키려는 실행력, 그게 바탕이 돼서 그래도 지금까지 버틴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4월장 마지막에 좀 빠져서 김도 빠지고, 와, 진짜 주식 너무 재미없고, 괜히 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괜히 했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금리 기조는 계속 될 것이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은 확실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라든 주식 투자라든 무슨 투자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는 소액으로 하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은행에 적금을 부었다면 부동산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식 투자로 조금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고, 그 성공을 위해서 원칙을 정하시고 지키려는 실행을 하시면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무사님이 주식 투자만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하시는 원칙과 실행이 본인의 이제 삶에도 중요하셔서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모두가 사실 요즘 재테크 시대 살고 있잖아요. 다들 차트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 HTS, MTS에 살고 있는 분도 많고, 사실 저도 여기 촬영장을 거의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제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건강도 좀 찾을 수 있는, 세무사님이 예전 얼굴을 찾았듯이 우리의 얼굴이란 예전 얼굴 우리의 건강도 좀 찾을 수 있는 5월 한 달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김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